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문제 4번부터 갑니다. 잠깐 쉬고 오셨죠? 머리 좀 식히면서 하시고, 그리고 한 3번 정도, 3회차 정도는 무조건 강의 먼저 듣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익히시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시간 재면서 풀어보시는 게 순서.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강의 듣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 혼자 하다가 잘못된 습관들이면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고, 실무 나가면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어쨌든 갑시다. 자, 일반 전표 및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에 오류가 있었다. 사실 문제는 그다음 뻔하죠. 그래서 정정할 건 정정해라 이거지요. 자, 먼저 9월 2일 날 매출처 한산 상사가 부도됐대요. 받으러 온 180만 원 회수 불가능하게 됐는데 전액 충당금하고 상계를 했대요. 근데 확인 결과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은 70만 원밖에 없었대야. 결론은 70만 원밖에 없었는데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일단 가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정기회차는 외상매출금 부도로 나왔고 특별회차는 받으러 온 부도로 나왔는데 비슷한 거래요, 문제가. 나중에 연습할 때 보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 문제로 가서 일반 전표 문제에 9월 2일 날 가봅니다. 이런 전표가 닫혀버렸네. 일반 전표에 잠깐만 줄여놓고 좀 일반 전표에 0902 가보니까 자 문제가 요거죠. 다시 자 확인해 봤더니 180만 원 대변으로 받으러 오면 없어졌고요. 그리고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충당금이 70만 원인 거지. 180이 아니라 70인 거지. 고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자 이거 그냥 놔두고 밑에다가 자 옳은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그냥 하는 게요. 대변에다가 받으러 옴 그리고 한산인가 위에 거 쓰고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 그리고 180 그리고 차변에 원래 받으러 온 플러스 1번 센스가 필요하죠. 받으러 온 플러스 1번 111번의 충당금으로 화살표 방향키로 움직이시고 요 금액이 바로 문제에서 보면 70만 원이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분계를 입력해주고 그냥 위에 있던 거를 삭제시키면 되죠. 자, 방법 1입니다. 이게 방법 1. 맞는 회계 처리를 밑에다 입력하고 잘못된 회계 처리를 삭제해버리면 끝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방법 두 번째. 이번에는 얘는 그냥 놔두고 원래대로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맞는 건 그냥 냅두면 되고 틀린 거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이 180이 아니라 70이었구나. 그럼 70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차변에다가 대손상각비 입력해주면 끝나는 거죠. 대손상각비 입력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방법 2. 방법 1은 맞는 걸 입력해주고 기존 걸 삭제. 방법 두 번째는 있는 분계 중에 틀린 부분만 수정해서 맞게 만들어주면 끝. 어쨌든 뭐 위아래 순서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끝.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갑니다. 이번은 뭐냐? 제주부서 직원 어쩌고 저쩌고 뭐요? 확정급여. 확정급여형이네. 확정급여형. 어디서 풀었지? 확정급여형을 특별회차에 썼나요? 일반에 뭐요 이거? 아까 있었나? 어디 갔어요? 그냥 회계 1급에 있었나? 확정급여형 그런가 보네. 그러네. 정기 96회에도 확정급여형이 있었고 특별회차에도 확정급여형이 있어요. 똑같네. 그러니까 같은 회차에 거의 성격이 비슷한 문제를 같이 낸 거죠. 어쨌든 확정급여형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이게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론해야죠. 이론하고 오셔야 돼요. 가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불입하였으나 확정기여형을 납부한 걸로 잘못 처리됐다. 확정기여형 하는 순간 이건 퇴직급여죠.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할 때 기자, 확정급여형 할 때 급자. 어떤 게 더 복잡하냐? 급자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글자가 길지. 얘는 짧고.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론 강의 얼른 12바퀴 돌고 오세요. 자, 이래가지고 날짜 9월 3일이니까 일반 전표죠. 부가세 관련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 전표로 다시 가셔서 9월 3일로 가봐요. ESC 03. 그래가지고 퇴직급여로 돼 있구나. 근데 퇴직급여가 아니요. 왜? 확정급여형이니까. 금액은 상관없잖아요. 금액은. 그럼 이것도 맞게 밑에다 새로 입력하고 위에 걸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 낭비죠. 이걸 바로 고치면 돼. 토지가 아니라 퇴직 그래놓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띵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이래가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면 돼요. 대변은 맞잖아요. 보통예금은 상관없으니까 보통예금은 맞게 돼 있어요. 틀린 것만 고쳐주면 됩니다. 끝. 넘어가요. 맞죠? 자, 넘어가요. 다음은 오히려 반대로 바꾸는 게 어려울 뻔했네. 제조부서니까 500번대를 줘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확정급여형이니까 이건데 반대로 확정급여형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기여형으로 바꿔라. 그럴 때는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해야 돼. 근데 여기는 뭐 반대니까. 넘어가요. 자, 결산. 결산정리사항 그럼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는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떠올라야지. 뭐가?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이 있다. 뭐부터 해야 된다? 수동부터 해야죠. 수동 끝나면 자동. 자동 끝나면 전표 추가. F3, F3 전표 추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때 자동결산에는 뭐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빨리 꼽아야 돼. 따다닥 나와야 돼. 안 나오는디? 뭐 귀민머리 3개 뽑고요. 이론하고 실무 강의를 빨리 3바퀴 이상 돌리고 오세요. 기대감이 퇴하고 법에 걸렸죠, 그죠? 어쨌든 기대감 퇴법 5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실기 강의의 결산, 자동결산과 수동결산 번호를 반드시 완전히 숙지하고 오세요. 아셨죠? 기대감 퇴법. 자, 1번 딱 보자마자 아싸, 딱 보자마자 차입금이 보여요? 이건 어쨌든 자동은 아닌 게벼. 수동. 수동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입력하면 되고 자동은 결산 자료 입력에 가면 되죠. 어쨌든 장기 차입금이래. 장기 차입금 중 2천만 원의 상환 기간이 1년 미만 도래했다. 유동성 대체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문제만 보고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로 대변에 있던 차입금이 부채니까 대변에 있었겠지요. 차변으로 보내. 차변으로 차입금 중에 장기 그리고 국일 국민인 줄 알았네. 국일은행으로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2천.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단기로 바꿨어. 그러니까 이걸 단기로 바꿔야지. 아싸 단기 차입금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거래처를 국일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죠. 메모하려면 이걸 메모하면 되겠죠. 유동성 장기부채다. 메모하려면 요거 하나. 분계를 다 쓰는 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 낭비.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만 기억하시라. 자, 요것만 메모하면 끝. 참고로 잠깐.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유동성 대체를 했었어요. 했는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동성 대체했던 장기차입금을 다시 만기를 연장한 거야. 만기를 다시 5년으로 연장했어. 그럼 다시 장기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거꾸로 유동성 장기부채로 만들어졌던 걸 차변으로 다시 보내주고 유동성 장기부채를 물론 거래처 걸고요. 그리고 다시 또 대변의 장기차입금으로 또 바꿔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던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럴 때 평상시 이론 강의랑 실무 강의만 잘 소화하신 분들, 제가 말하는 걸 잘 새겨 들으신 분들 막 2배속으로 듣고 넘어가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2배속 들어도 잘 들려. 집중력이 좋으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2배속 듣는다? 망하겠다. 이거 폭탄 터트리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2배속 들어도 돼. 여기 있었죠? 수능 만점자 이때 2배속으로 들었대. 더 집중이 잘 된대. 공부 잘하는 사람 얘기죠. 넘어가요. 2분계가 될 수도 있고 2분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물론 이 문제는 유동성 장기부채 입력했나요? 안 했나? 했죠. 유동성. 단기로 쓰면 틀립니다. 다음 9월 1일 임차료 하는 순간 이것도 수동이구나. 자동 아니다. 자동 기대감 퇴법이 아니야. 수동이야. 수동수. 그죠? 어쨌든 다시 9월 1일 회계에선 날짜 나오면 주의해야 돼요. 9월 1일 1년분인데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리고 이 영업부 건물의 임차료 1년에 1,440이면 한 달에 120인디? 12, 12, 144. 뭔 소리야? 어쨌든 120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 비용 거기다 거래처까지 있는 에이스 빌딩 선급 비용 차변에 계상했다 기록했다 오랄 계산이다. 이 문제 중요한 거. 진짜 그냥 전산회계 1급보다 특별회차 1급이 더 어려웠는데 분명히 96회 풀 때는 좀 어려웠다 한 게 없었는데 특별회차는 신났네. 어려운 게 좀 있었네.
아까 뭐 있었더라? 아, 출자 전환 있었고 또 뭐 미지급금인데 어음 발행한 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 보통은 임차료 지급하면 임차료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일반적으로는 차변에 임차료 1,440만 원이면 한 달에 120만 원, 12, 11, 144 계산기 없어도 암산이 되게 만드시면 좋겠죠. 현금이었다고 칩시다. 지금 대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놓고 12월 31일 날 되면은 보통 무슨 분계를 했어요? 보통은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만있어 봐. 9월이지. 9, 10, 11, 12 4개월은 단기분이다. 근데 나머지 4개월이 아니라 8개월치는 차기분이지 않느냐. 또 메모해 드릴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이거? 메모해 드릴게요. 그럼 그래서 지금 아이고 너 아니고 화살표 이거. 자, 그래서 다시 이 중에 9, 10, 11, 12 4개월은 단기분은 경과분은 단기비용이죠. 근데 나머지 8개월치는 차기분에 해당되죠. 미경과분이죠. 미경과 비용은 선급비용이잖아요. 선급비용은 자산이고 비용은 비용이고,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가고 선급비용은 재무상태표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산 때 뭐 해야 돼? 그래, 임차료 비용으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단기분은 상관없지만 단기분은 당연히 적어야 되지만 차기분에 해당되는 건 빼줘야 될 거 아니냐. 임차료 차변에 있던 임차료를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줍니다. 뭐를? 미경과분을. 내년 거니까 단기분이 아니니까 빼야지. 그럼 미경과분 8달이면 8달이 얼마지? 8일은 8, 26, 960만 원. 960만 원을 대변으로 없애주고 설라문에 차변에 뭘로 만들어주죠? 선급비용. 보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은 정답이 이거죠. 보통은 정답이 이겁니다. 선급비용 임차료. 이게 답이야. 근데 이 문제는 아니지요. 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9월 1일 날 어떤 분계를 했을까요? 중요한 건 선급비용으로 처리했어. 그럼 9월 1일 날 선급비용 1,440만 원 이렇게 처리했겠지요? 그죠? 1,440만 원을. 그리고 대변 현금 이렇게 처리했었다가 오늘이 12월 31일 결산이야. 12월 31일 결산이에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무슨 분계를 해야 되냐? 이거 선급비용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선급비용은 8개월치. 그럼 결국은 9, 10, 11, 12는 단기분이니까 선급비용이 아니라 단기분 비용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선급비용을 대변으로 없애줘. 단기분 4개월치. 한 달에 120, 4개월치면 480.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 단기분 비용은 단기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분계를 자유자재로 자산처리법이든 비용처리법이든 이거를 비용처리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자산처리법이라고 하지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저 뭐 하는 소리야 이 신발 찾고 막 이러고 있으면 빨리 이론부터 결산정리상 귀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계속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건 회계 2급 때 한 거랑 똑같습니다. 회계 1급 똑같습니다. 나중에 세무 2급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세무 1급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터득하면 다 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한 번 또 어설프게 그냥 요령으로 익히고 넘어가면 지나가면 까먹고 또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 분계든 비용처리법일 때 분계든 자산처리법일 때 분계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거지요. 이 문제 정답은 자산처리법이니까 그리고 빌딩까지 적으래. 그래서 이걸 입력하면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선급비용이라고 돼 있던 걸 대변으로 없애줘라. 선급비용. 그리고 거래처가 에이스 앵이 아니라 에이스 빌딩 여기 있죠. 그리고 금액이 단기분은 비용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 뭔 소리인가 모르면 이런 기본서랑 기본서 예제, 기본서에 써있는 예제만 확실히 알고 풀어도 이 문제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 그리고 800번대겠죠. 아까 문제에서 여기 영업부 건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800번대로 줘야 됩니다. 800번대. 만약에 공장 건물이다. 그럼 500번대로 주겠죠. 800번대의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인데 문제에 이렇게 판이라고 써 있는 건 800번대라는 얘기죠. 판이라고 써 있는 건 800번대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96회는 그러고 보니까 선수수익이 나왔었네. 선수수익, 즉 수익처리법과 부채처리법. 어쨌든 이래저래 요 회차는 특별시험이 약간 어려웠네요. 합격률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회차가 합격률이 좀 떨어졌겠네요. 일단 넘어갑니다. 그다음 감가상각비 부인에 아싸 감가상각비 보이면 자동 결산인디 그럼 자동이다 자만 표시하면 되죠.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 차량 써 있어. 그냥 입력하면 되죠.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마란 말이야 이거죠. 고정자산 등록할 필요 없다. 자 갑니다. 자 이거는 전표 입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표 입력할 필요 없이 메인 화면 가서 오른쪽에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었어. 엔터. 그럼 1월부터 12월이 찍히고 감가상각은 이걸 누르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고정자산 등록했을 때 불러오는 메뉴고 그냥 냅다 적는 거지요. 어이구. 냅다 적는 겁니다. 자, 먼저 자료가 뭐 있었냐 하면 건물기계 차량인데 건물기계 차량이라고만 돼 있죠. 건물기계 차량이 여기 보니까 제품 매출 원가가 있고 내려오면 여기 제품 매출 원가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 보여요? 우리 실기 강의할 때 많이 나왔는데 실기 강의할 때 그래서 그 제품 매출 원가 중에 파란색 7번 경비 그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가 있고 이걸 맨 위로 올려놓을까요? 그리고 눈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4번 판매비와 관리비 그 중에 4번 감가상각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건물 기계 차량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건물이 공장 건물인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 문제를 안 읽었네. 감가상각비만 읽었죠. 어쩐지. 만약에 그냥 건물이면 공장 건물인지 본사 건물인지 안 나오잖아요. 그랬다면은 본사 건물이면 판관비 쪽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공장 건물이면 제조원가 쪽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계장치는 상식적으로 공장에 있겠죠. 그리고 차량은 공장에 있는 차량이면 공장 거면은 위에 쪽에 적어야 되고 본사 거면 밑에 적어야 되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는 문제에 써 있어. 제조원가에 반영할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건 위에 공장 거니까 이럴 때는 전부 다 위쪽 괜히 여기 다시 빨간색 제품 매출 원가 그 중에 파란색 경비 그 중에 일반 감가상각비 여기에다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건물에다가 1150만 원 적어주고 기계에다가 7200 적고 차량에다가 3600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까 제가 안 읽고 감가상각비만 딱 하는 바람에 위아래.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조원가에 반영할 거 이랬으면 위쪽에만 적으면 됩니다. 자, 위쪽에. 만약에 본사 거였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어디 갔니? 여기 감가상각비 여기다 적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없죠. 지금 없는데 만약에 대손 나왔다. 대손 나왔으면 대손상가 들어가서 1%인지 2%인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 플러스가 나왔든 마이너스가 나왔든 문제에서 요구한 거 만약에 매출채권이야. 그 매출채권 외에는 나머지는 지워요.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되는 거죠. 눌렀다 치고 그리고 또 퇴직 충당 나올 때 있잖아요. 퇴직 충당 나오면 500번대랑 800번대 공장 거랑 본사 거 추계액을 입력해주면 추가 설정에 자동으로 나오고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오면 법인세 나오죠. 만약에 단기분 법인세가 100만 원이다. 근데 이거 선납세금이 200, 200이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200, 200 써준 다음에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0에서 200, 200을 빼. 그럼 얼마야? 799800인가? 그래가지고 합계가 100만 원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전표 추가해주면 되죠. 물론 여기는 법인세 적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제 맘대로 적은 거고요. 어쨌든 여기 전표 추가, F3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예. 그럼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돼 있고 나오고 그리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우리가 입력했던 건 두 개밖에 없지만 자 F12 조회를 눌러보시면 분계가 갑자기 수십 개가 됐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돼요. 그냥 끝에서 나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장부조회. 전산회계 1, 2급까지는 장부조회가 출제가 됩니다. 세무부터는 안 나옵니다. 네, 회계 1, 2급에서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6월 중 외상으로 제품 판매한 거래 중 가장 큰 거래처.
외상으로 제품을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고, 자, 그다음에 6월 중이고 가장 큰 거래처가 어디냐? 키워드가 뭐죠? 실기 강의 마지막에 해드린 거. 키워드. 가장 큰 이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포인트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라는 글자가 나오거나 거래처명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건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이고 계정 과목은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니까 당연히 이건 외상 매출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중 이것도 있지만 6월 중이요. 어이 참말로.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처. 그래서 거래처 원장 확인하십니다. 자, 메인 화면 찍고 거래처 원장 갑니다. 가셔셔셔셔. 문제가 6월 중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1월부터 6월이 아닙니다. 1월부터 6월이면 6월 30일 현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6월 중이니까 0601에서 0630이죠. 6월은 30날까지 있어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적고 거래처는 가장 큰 데니까 그냥 엔터 치면 되지. 그래서 가장 큰 데인가 어디가 째려보면 되는데 이거 보면서 어디가 큰가 헤매지 마시고 여기 잔액을 클릭 해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되지요. 가장 큰 데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데인가요? 외상 6월 외상으로 매출한 이 뭐예요? 이건 잔액이지. 잔액이 아니라 지금 물어본 게 외상으로 매출한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인데 6월 중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이래저래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상한데 어쩐지 이게 아니네요. 이 6월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중 큰 거야. 이런 외상 매출금 자산 중에 차변이 큰 거, 외상 매출금 중에 차변이 큰 거 이거. 이건 잔액이 큰 거고 대연전자는 잔액이 제일 많은 데고 여기 6월 중 거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6월 중 거래가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본 건 6월 중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 이야 이거 틀리기 딱 좋은데. 6월 중 거래. 그중에 외상 매출한 거 제일 큰 거. 요거예요. 동원. 오유 큰일 날 뻔했네. 이거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 이거죠. 그래서 거래처명과 금액까지니까 동원 금속 그리고 또 1,100만 원까지 다 메모해놔야 되겠죠. 주자 이런 거 빼도 되잖아요. 동원 금속에 1,100만 원. 이거 잔액을 보고 그냥 이거 여기 할 뻔했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가 6월 중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 만약에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 그랬다면 여기 없겠지. 이건 6월 중 거래니까 이 차변 대변. 그리고 매출한 게 차변이고 대변은 회수한 거잖아요. 이거죠. 만약에 6월 말 현재면 이거 1월로 바꿔볼까? 0101에서 그리고 이거 바꾸면 그럼 6월 현재 가장 큰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데는 역시 대연전자입니다. 대연전자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아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6월 달 거래입니다. 자 어려운 거네.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될라나? 일단 나가볼게요. 일단 끝났어요. 끝났고 만약에 이건 보면 되나? 총계정원장 한번 볼까요? 한번. 왜 장부 조회할 때는 반드시 어딜 봐라 이게 정해진 건 아니랬잖아요. 여기저기 막 쑤셔가지고 답만 맞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1월부터 한번 해볼까? 그냥 심심한데 01010630 열어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딱 열어요. 그래놓고 딱 열면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전체가 나오니까 6월 달 것만 째려봐도 안 돼. 왜냐하면 이 어느 거래처도 아니고 어느 거래처인지 물어봤으니까 이거 거래처면 확인할 수가 없어. 이건 안 돼요. 결론은 거래처 원장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굿. 두 번째. 일기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물론 친절하게 써 있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키워드는 이게 키워드가 아니고 이게 키워드가 아니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얼마냐죠. 그럼 불공이라는 과세 유형 이게 포인트고 아니면 세금계산서 어쩌고저쩌고 공급가액이잖아요. 사실 이거 하나 보고 딱 찾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포인트는 불공제예요. 그럼 어딜 봐야 되냐? 세금계산서 중에 불공제. 그럼 이제 과세 유형이니까 매입 매출장을 볼까요? 한번 사실 반드시 어딜 봐라 이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일단 과세 유형 불공이니까 매입 매출장을 확인해 볼까요? 매입 매출장 확인해 볼까? 자 가보죠. 이거. 자 그래서 메인 화면 찍고 매입 매출장을 클릭해 보시고 1월에서 3월이죠. 일기 예정이니까 01010331 그래가지고 매입 쪽에 불공 숫자로 3 또는 마우스 클릭 그리고 불공 54잖아요. 모르면 오른쪽 눌러보면
불공이 54 이래가지고 물어본 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니까 이거 여기 분기누계라고 돼 있는 것 중에 공급가액이 10만 원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10만 원이죠? 그냥 어쨌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할 것 없이 일단 10만 원이야. 일단 메모. 자, 나가보자.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어쨌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근데 어쨌든 과세유형, 불공제 과세유형, 세금계산 삭개표 이런 건 안 나와요. 불공제 따로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매입세액 나오고 공급가액 어쩌고니까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보자.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영세, 불공 다 구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답안지에는 신고서 줘야 하래. 어딜 줘야든 답만 맞으면 돼요. 신고서 가볼까? 부가가치로 가야 돼요. 합계표로 가보실래요? 구경 한번 해봅시다. 불공제가 나오는지. 그럼 이건 01, 03 딱 주고요. 매입 쪽을 클릭해보면 전체가 나와. 근데 어떤 게 과세고 어떤 게 불공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니야. 그럼 나가고 부가세 신고서로 가봐요. 여기저기 쓰시면 돼요. 그리고 0101 0331 열고 불공제 되는 걸 물어봤으니까 16번이 불공이잖아요. 16번이 불공. 부가세 공급가액은 10만 원, 세액은 만 원. 여길 봐도 되죠. 이게 간단해 보이네. 여기서는 그럼 부가세 신고서로 오면 되지. 그러니까 장부 조회할 때는 반드시 어딜 봐라. 이건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그중에 키워드가 되는 걸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불공이야. 그러니까 불공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니까 과세 유형. 과세 유형이 나오는 건 과세 유형별, 유형이 아니라 유형별 나와 있는 건 매입 매출장. 이걸 봐도 되고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중에 찾으면 되니까 이래도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야. 일기 확정 4월에서 6월이고 부가세 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과 세액. 이거는 신고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고서 괜히 닫았네. 신고서에 보면은 매출 쪽에 과세 매출 그리고 여기 과세 표준 나오고 그리고 또 세액도 나오고 매입 쪽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괜히 닫았네. 기간만 바꿔주면 되는데 과세 표준과 납부세. 이건 부가세 신고서를 보면 돼요. 과세 표준과 납부세. 열어봅시다. 괜히 닫았어. 기간을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 0401 0630으로 바꾸시고 자 여기 빨간색 부분이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잖아요. 파란색 부분은 매입세 그리고 납부할 세액 이렇게 되죠. 최종 납부할 세액. 다시 물어본 게 뭐였냐면 과세 표준과 납부세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합계가 9번 주려고 요거 189 546 어쩌고 저쩌고 189 546 어쩌고 저쩌고에 10254 어쩌고 저쩌고 이거 메모하면 되죠. 요걸 메모하면 됩니다. 그걸 답안지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이네. 아이 참말로. 답안지 안 펴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납부세액이네. 요거는 과세 표준이고 이거는 매출세액이고 납부세액은 요거예요. 제 눈이 안 보여요 지금. 어쨌든 납부세액은 요겁니다. 납부할세 여기 납부 환급세액 보이죠? 요거 아까 제가 말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요거거든요. 짚어드렸잖아요. 매출세액이 여기 9번 줄 합계고 매입세액 합계 매입세액 합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납부할 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입니다. 중간에 다른 게 없으면 여기 있는 몇 번 줄이야? 17번 밑에 있는 줄하고 27번에 있는 줄하고 숫자가 똑같아. 근데 나중에 세무이금 넘어가면 중간에 입력할 것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요겁니다. 과세 표준하고 매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야. 그래서 이 문제 특별히적 어려웠는데 그죠? 함정 문제라는 게 좀 있네. 그래서 일반 그냥 96 이 문제 2회차 같은 경우는 정기 시험보단 특별회차가 좀 어려웠네요. 복불복이죠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1급을 하루에 2번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행운이에요. 사실은 이 시국에도 시험을 2번 볼 수 있으니까 물론 둘 다 볼 수는 없죠. 회계 같은 급수는 한 번밖에 못 봐요. 오전 거 1교시 걸 보든지 3교시 걸 보든지 어쨌든 근데 때에 따라 복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회차에서는 특별회차가 조금 어려웠네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네. 어쨌거나 이래가서 실무를 마쳤습니다. 자, 실무 마치면 뭐 해야 돼요? 이론으로 가야지. 자, 일단 이건 닫고요. 이론으로 가야지. 그리고 이론 다 풀었다 쳐. 그럼 여기 답안 작성 메뉴 열어가지고 방금 실무 요거 실무 1번부터 3번까지 요 답안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거래처명이 아까 어디야 답이
동원금속에 1,100만 원 이런 걸 여기다 입력하면 되죠. 한영키가 언제 눌렸니? 동원금속 이건 주도 있었어요. 이거 입력할 때는 있는 대로 쳐야지. 금액이 1,100이었나?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두 번째 건 여기 얼마 10만 원이었나? 10만 원 적어주면 되고 세 번째 건 이거 얼마예요? 189546 숫자가 왜 이래 이거 189546 이런 거 있는 대로 189546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얼마예요? 8030100 아이 참말로 왜 이랬대? 8030100 이렇게 입력 8030100인가?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실기는 다 했고 이론 풀어야지. 그래서 이론 아직 안 풀었죠? 그럼 이론을 강의 듣기 전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 듣기 전에 혼자 시간 재고 한 10분 정도 10분이면 넉넉해요. 10분 정도 실력으로 찍지 말고 실력으로 풀어보신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점검할 거 점검하고 에이 다 하는 거야. 배울 필요 없었네. 그럼 더 좋죠. 어쨌든 해가지고 강의 듣고 나중에 그 답을 여기다가 1번에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알아서 풀고 여기까지 푸는데 끝났대. 그럼 빨리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줄 세워요. 4, 4, 4, 4, 4, 4, 4. 시간이 부족하면 이렇게 찍어. 한 줄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답 사이로 막가 하지 마시고 어쨌든 솔직히 찍으면 안 되지. 우리는 제가 수업하는 것만 잘 소화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론 부터 실기까지 다 풀고 나와도 30분 때면 다 끊어요. 그냥 40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40분 되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갈 때 저하고 수업하는 친구들은 물론 빨리 나온다고 점수 더 주진 않아요.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대부분 그냥 40분 정도 되면 우르르 나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오자마자 문제지. 저 시험장에도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안 가요. 근데 시험장 문제지 갖고 나서 답 맞춰주세요. 그 자리에서 답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도 보라고 베란박에다 딱 붙여놓으면 딴 사람들이 1시간 끝나고 나오다가 답이 붙어 있어.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막 사진 찍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얼마든지 강의한 대로만 잘 소화하시면 실기 같은 것도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걸 벌써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안 들릴 뿐이지.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일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이걸 못 풀고 찍고 이러면 진짜 거시기 한 거죠. 일단 다 풀었다고 쳐. 다 했어. 그럼 이제 닫기 누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답안 저장을 누르면 끝난 거죠. 어쨌든 끝났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닫고 USB 빼서 감독관에 그때 제출하고 가면 돼요. 그 문제지는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문제지는. 근데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USB 가져오고 문제지 쓰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감독관이 부를 거야 아마. 그럼 USB 얌전히 제출하시고 그리고 문제지 가져오셔서 가다반 저녁 때 채점해도 되는데 뭐하러 이미 문제 푸는 순간 알았잖아요. 나 붙었다 떨어졌다. 그럼 된 거지. 우리는 회계 1급이 끝이 아니니까 바로 셈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냥 가다반 때문에 저녁 때 한숨졸이고 이런 일 없이 그냥 당연히 붙었다. 예의상 한 3개는 틀려줬어. 이 정도 하고 편해야죠 우리는. 자 이래가지고 일단 96 특별회차 회계 1급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론이에요. 이론 강의도 마저 들으시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